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 시선이 평화의 도시 하노이에 쏠리고 있는데요. 하노이에 나가 있는 YTN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네, 여기는 하노이입니다. 먼저 들어온 김정은 위원장 호텔에 짐을 푼 지 이제 5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협상 상황 보고도 어느 정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하노이에 몰린 전 세계 취재진의 관심이 김 위원장의 동선에 집중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곧 외출할 것이란 얘기가 들리는데 이 네. 숙소에서 멀지 않은 북한 대사관을 갈 것이라는 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숙소에서 가까운 한 7분 거리 그 정도 되는 북한 대사관 근처에 교통 통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통제선이 설치가 되고 네. 있고 경비 인력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장 기자들의 이제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북한 대사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한 대사관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 아래 북한 대사관 근처에서 저희 기자들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정상이 오면 그 나라 현지 대사관은 초비상이잖아요. 55년 만에 방문입니다.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 대사관 쪽에서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잠시 뒤에 북한 대사관을 방문을 한다면 그야말로 세상의 다른 나라와 못지않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도 자기 나라 외국에 나가 있는 자기 나라 국민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문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북한은 다른 나라와 좀 달리 유일 지도 체제라고 하는 그런 특성 속에서 이런 다른 나라와 유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북한 대사관 쪽에서는 매우 긴장하면서 준비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정상들이 해외 순방에 나가면 교민들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에 있는 북한 주민들 100명이 채 안 된다고 해요. 그 대신에 북한 종업원들이 일하는 식당을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정들은요, 중대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가볍게 다닐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 식당을 가봤는데요. 물어봤더니 오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갈까요? 갈까요? 그러면은 저로서는 좀 가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서 북한 대사관을 방문한 것도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행보라든가 그 앞에 있는 19년 동안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행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대사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통제되고 조직적인 장소에서도 좀 어려움이 좀 아직까지는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북한 식당 이제 하노이에 있는 북한 식당을 가기 위해서는 베트남 당국의 어떤 경호라든가 경비라든가 교통 통제라든가 이런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언론에도 노출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과도한 부담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이 곧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6시나 7시쯤에 여기 시간으로 지금 5시인데 잠시 후 6시나 7시쯤에는 아마도 베트남 최고 지도자 주석 또는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도 북한 대사관 일정이 끝나면 호텔에 잠시 들렀다가 가거나 아니면 즉시 만찬하는 장소로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하노이에 몰린 전 세계 취재진의 관심이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가 좀 미리 일정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요. 직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힌트가요. 먼저 들어와서 좀 이렇게 다닌 김창선 부장의 동선입니다. 김창선 부장이 둘러본 것 중에 안 갈 수는 있습니다. 뭐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김 부장이 안 갔던 곳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간다. 이건 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창선 부장이 미리 가서 점검하지 않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김창선 부장이 그동안 이제 다녀본 몇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숙소라든가 이제 주요 회담장이라든가 행사장 이런 것들을 주로 찾아다녔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 시찰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또 있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방린 지역이라든가 또 하이퐁 지역의 이제 산업단지라든가
그다음에 하롱베이의 그런 관광 지역 이런 곳들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이번 방문 기간 안에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아마도 하이퐁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에 도착을 해서 이제 내일 오전에 베트남 주석과 또 이제 정상회담이 이곳 시간으로 11시에 있고요. 이곳 시간으로 낮 12시에 총리와 또 회담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어쩌면 하노이 시내에 있기보다는 하이퐁으로 이동을 해서 산업단지를 시찰하고 오후에 돌아와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조금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오전 중에 하이퐁에 가는 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까지 한 4시간 정도가 남았는데요. 예정대로 도착을 할까요? 당초는 8시, 이곳 시간으로 8시 30분, 서울 시각으로 10시 30분에 도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동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진을 하고 있는데 카타르에서 내려서 중간 급유를 했다고 하는 시각이 이곳 시간, 하노이 시간으로 오후 3시 전후가 됩니다. 네. 근데 오후 3시 전후인데 카타르에서 하노이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6시간 30분을 잡습니다. 좀 늦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이곳 시간으로 9시 반 정도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네. 9시 반 정도로 예측을 해서 당초 예상 시간이었던 8시 반보다는 1시간 정도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염두에 두면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이 회담 일정을 공지를 했는데요. 공식 회담은 28일 하루만 발표가 됐어요. 다만 이제 만남은 여러 차례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8개월 만에 첫 만남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네, 내일 저녁 6시쯤이면은 두 정상이 만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의 주요 일정은 소셜 디너, 친교 만찬이라고 하는 일정이 주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만찬 이전에 간단한 단독 정상회담 그리고 환담 이어서 만찬 이렇게 해서 사실 3가지 일정이 합쳐진 만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brief one-on-one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간결하게 진행되는 정상회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본다면 한 15분 정도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상견례를 하고 이제 친교 만찬을 하겠는데 사실상 업무 만찬과 유사한 형태로 네.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백악관이 발표한 수행담 면면을 보면 싱가포르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빠졌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입니다. 대북 협상에서 이름난 강경파죠. 이 베네수엘라 상황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그래도 회담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회담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됩니다. 네.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좌관은 이런 정상회담에 있어서 대통령을 수행해서 조언을 하는 것이 자기 원래 본업입니다. 그 본업이 벌어지고 있는 이 행사장에 볼턴 보좌관이 어떤 다른 이유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뭔가 사정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 강경파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조언하는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만을 부르짖는 잘못된 참모들의 의견을 듣지 마라. 이런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강경파 참모들의 의견을 듣지 말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볼턴 보좌관이 이번에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을 상당히 반영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만남인 만큼 이 친선을 겸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 두 번째 만남인 만큼 합의문에 대한 기대도 더 높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비핵화 이행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영변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더 나아간 비핵화 로드맵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까지 담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영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또 가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다뤄줘야 될 부분인데 이미 이제 사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0월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영변 시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도 폐기할 수 있다라고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되면 협상이 잘 된다면 영변 시설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북한의 그동안의 논리 구조를 보면 비핵화를 전격적으로 속도감 있게 과감하게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상응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꾸준하게 우려해온 안보 우려라든가 비핵화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제재 완화라고 하는, 제재 해제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비핵화의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올해 신년사에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환영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번에 비핵화 로드맵은 포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이행의 시간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절충할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이런 것들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양쪽의 요구사항을 조합을 해서 답을 만들어내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지막 날까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 조치의 수준을 결정할 것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될 겁니다. 서로 갖고 있는 카드의 가격이 다 달라서 이거를 맞추는, 조합을 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 역시 제재 완화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에서 제재 얘기를 좀 했어요. 제재에 동참한 중국과 러시아가 큰 도움이 됐다라고 했는데, 뭐 그동안 고마웠다 이렇게도 들립니다. 이거 보통 마지막에 하는 말이잖아요. 제재 그렇죠. 완화를 암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참모들이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그때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NBC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인터뷰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성향상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행동으로 나선다면 제재 해제와 관련한 토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은 그때부터 제재 해제 또 제재 완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일관성 있게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 완화에 대한 암시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겠다, 완화하겠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아껴둬서 시사하는 선에서 그친 거고요. 이번 내일 저녁 그리고 모레 오전에서 오후까지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두 정상의 결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문에 담기는 그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달 만에 재회를 앞둔 두 정상, 첫 만남에서 신뢰의 초석을 쌓았지만 70년의 적대 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남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결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러 회의적인 시각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내일 만남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